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장 규모 수익 체증과 독점적 경쟁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2장에서 미국의 스노보드 수입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이 아주 많은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간고사 이전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는 미국이 많은 양을 수입함과 동시에 수출하고 있는 다른 상품, 골프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미국은 25개 국가들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고 동시에 74개국의 골프채를 수출했다고 해요. 그 표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 흐려 보이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골프채를 수입함과 동시에 수출한대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참 어느 나라가 와인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가 뭐 천을 수입하고 이런 서로 다른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패턴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무역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골프채를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 내 무역.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합니다. 산업 간 무역. 산업 간 무역. 그렇죠? 와인을 수출하고 천을 수입하고 이런 산업 간 무역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산업 내 무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골프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수입도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의 우리가 본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본성? 인간은 한 가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저는 좀 그렇지 않는데 운동화나 신발도 가장 각색으로 다양하게 비싼 거부터 싼 거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간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렇죠? 욕구가 무역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동일한 국가를 상대로 골프채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리카도 모형, 헥시 올린 모형, 그 모형들하고 아주 다른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학습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모든 모형, 이전에 배웠던 모형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 동질적인 상품입니다. 그렇죠? 와인은 똑같고, 그렇죠? 천도 똑같고, 그렇죠? 국가 간에 똑같다고 동질적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골프채를 그러면 동질적이면 수입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프채가 서로 차별화됐다. 골프채가 차별화됐다. 그렇죠? 완전 경쟁적 시장에서의 가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재화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와 같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 재화들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불완전 경쟁을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배웠어요. 상품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버리겠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낮게 한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낮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 동질적인 상품. 그렇죠? 그렇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품들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어떤 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그렇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서로 다른 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들은 모두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죠? 제가 미시경적 시간 항상 드는 이유, 얘가 뭐예요? 영남대학교 주변에 있는 커피, 그렇죠? 다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차별화되어 있고, 가격도 다 다르고,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할 때 기업들은 그들의 재화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S커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가격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더 높이면 아마 다른 쪽으로 많이 소비자들이 이동을 해버릴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독점처럼 강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차별화라는 거죠.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 두 번째. 독점적 경쟁의 두 번째 특징. 규모의 수익 체증. 그렇죠? 차별화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평균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게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입니다. 그렇죠? 자, 기업들은 알아요. 자신의 국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평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윤이 더 늘어날 것이죠. 만약에 수출을 한다면 시장이 더 넓어지겠죠.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비용 계속 낮아지고 이익은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외국 시장에서 판매를 더 증가시킨다면 평균 비용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규모 수익 체증의 특징으로, 그렇죠? 무역 상대국의 생산성 요소 부존도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로 들었던 것, 그것들을 무시하더라도, 그렇죠? 무역을 할 유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상품은 다른 상품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국가에 가서 많이 팔면 팔수록 평균 비용은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역 발생 원인이다. 그러면 이익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자, 앞에서 잠깐 또 이야기했는데 골프채에서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들을 미심 무역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같은 상품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죠? 국가들은 같은 종류 재화의 서로 다른 품목에 특화하고 이들을 수출한다. 이러한 무역을 산업 내 무역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모형은 규모가 큰 국가들이 보다 많은 무역을 할 것임을 예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독점적 경쟁, 그렇죠? 규모가 큰 나라, GDP가 큰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모형은 규모가 큰 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과 연관돼서 중요한 모형이 있죠. 중력 모형. 우리가 이
6장 제일 마지막에 또 좀 이야기할 건데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중력 모형 뭐예요? 두 개의 천체, 그렇죠? 우주에 있는 두 개의 행성이 크면 클수록 서로 당기는 힘이 세다, 그렇죠? 규모가 크다. 무슨 말이에요? GDP가 큰 나라들일수록 무역량이 많다는 거죠. 중력 모형을 물리학에 쓰는 중력 모형이 무역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잘 국가 간 무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장 세계 무역 지도에서 보았듯이 규모가 큰 국가들이 실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현실적으로도 맞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중력 방정식 모형, 중력 모형, 그렇죠? 중력 모형은 우리가 독점적 경쟁 모형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시간 마지막에 다시 중력 모형으로 돌아간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 독점적 경쟁 무역 모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독점적 경쟁은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의 특징,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독점 기업, 독점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조금 학습해 봅시다. 그렇죠? 자,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 시장에는 누가 혼자 담당해? 독점 기업이 담당해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곧 그 독점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 독점자는 딱 봤을 때 시장 수요 곡선이 있어. 내가 이거 다 내가 담당해. 내가 이만큼 팔 수 있어. 그렇죠? 자기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C 곡선이 있지만 여기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시장 수요 곡선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팔 수 있는 양이다라고 독점 기업은 인식을 합니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MR 곡선, 그렇죠? 선형의 시장 수요 곡선의 경우 MR 곡선이 그 밑에 직선으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MC가 일정하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이 점 MR 이꼴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이윤 극대화 조건. 그래서 생산량 여기서 정하고 이 생산량일 때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 가격은 여기니까 독점자는 PM의 가격을 부과합니다. 이게 독점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생산량 가격 결정 원리지요. 자, 복점. 이제 과점에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두 개 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과점, 복점 두 개. 자,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가 왜 이걸 해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잠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써져 있죠. 명시적으로 복점화에서의 균형점은 구하지 않는다. 다만 복점 시장에서 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우선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개 기업은 서로 똑같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면 두 개 기업은 정확히 절반씩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겠죠. 똑같고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품이 동질적이에요. 두 개 기업이 있어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면 딱 시장을 둘이 나눠 가졌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요? 그렇죠? 요거겠죠. 요게 시장 수요 곡선인데 두 개 상품이 똑같고 동질적인 가격을 부과하면 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두 개 기업이 있는데 동일한 가격,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 좀 그래프가 적당하지 않네요. 설명하기. 이렇게 있고 이게 시장 수요 곡선. 정확히 2분의 1. 그렇죠? 이만큼 시장 1이 기업 1이 공급하고 이만큼이 시장 2가 공급하는 기업 2가 공급하겠죠. 이건 동일하겠죠. 서로 똑같이 나눠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동질적인 재화를 두 개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면 시장을 정확히 절반씩 차지한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그 기업이 모든 시장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모든 시장 다 똑같은데 제품 똑같은데 가격 낮으니까 그 시장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나 두 기업이 생산한 재화가 차별적이래요. 그렇죠? 차별적이라면 어느 한 기업이 모든 시장을 다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차별적인 상품을 생산한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낮췄다. 그럼 그 기업으로 수요가 조금은 더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를 다 가져가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이 그래프. 그렇죠? 요것보다는 요 그래프는 시장을 정확히 둘이 나눠 갖는 거고. 자, 나눠 가질 때 이렇게 됐는데 자, 차별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좀 낮췄다. 그럼 그 기업으로 좀 많이 몰리겠죠.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어떤 커피 전문점이 가격을 좀 낮췄어요. 그럼 그 기업으로 좀 그 커피 전문점으로 가서 커피를 조금 더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지 이렇게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팔 수 있는 양,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독점적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각 기업은 해당 산업의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유사한 그러나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한다. 그렇죠? 각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그렇죠?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자, 독점자는 이야기하지만 독점자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독점자,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독점 시장에는 이 수요 곡선이 바로 독점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나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만큼 있어요. 영남대 주변에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스타벅스 있을 것이고,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봄봄, 뭐 캔버스, 어쩌고 저쩌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각각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달라요. 이게 스타벅스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 캔버스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 봄봄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마사커피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 커피왕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또 엄청 많습니다. 이 작은 것들, 각 개별 기업들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의 수평적인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죠. 이 시장 수요를 각각의 기업들이 다 나눠 갖는 거죠.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가게마다 커피숍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각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경남대학교 주변에 있는 커피숍 엄청 많습니다. 수십 개가 될 거예요. 자, 기업이 N개가 있다면 정확히 시장을 나눠 갖는다. D를 N으로 나누겠죠. 그게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겠죠. 뭐 정확히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동질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동일한 가격을 부과했을 때 시장을 정확히 나눠 갖는다고 했는데 차별화된 시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출발점이 그거예요. 차별화된 시장인데 스타벅스, 봄봄 뭐 이게 우선은 똑같이 나눠 가질 수도 있죠. 물론 스타벅스가 현실에서는 더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가격을 설정한다. 동일한 설정한다. 차별화돼 있더라도 이렇게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정확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시장에서도. 그렇죠? 자, 만약 어느 한 기업만이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그 기업은 보다 평평한 수요 곡선을 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이렇게 했는데 가격을 나누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요를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 있는 캔버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직면한 수요 곡선이 있어서 팔고 있었어. 근데 가격을 조금 더, 지금도 낮은데 더 낮춥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더 가겠지. 그래서 평평하게 되더라.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기업들은 규모 수익 체증적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아까 규모 수익 체증이라는 게 뭐예요? AC 곡선이 계속 하락한다는 걸 말하죠. 자, AC 곡선이 계속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 비용은 항상 AC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미시 이론에 가서 쉽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새로운 학생이 어느 한 수업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의 한계 성적이 평균 성적보다 낮아야지만 이 반의 평균 성적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니, 평균 성적보다 높은 학생이 한 명이 전학을 와버려. 그럼 평균은 약간 올라가겠죠. 평균이 계속 낮아지려면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학생들이 항상 평균보다 낮은 학생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평균이 계속 낮아지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계 비용은 그냥 평평하다고 하고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데 MC보다는 이기 때문에 위에 그려집니다. 자,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우며, 그렇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독점적 이유는 장기적으로 0이다. 단기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노트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국무론. 자, 독점적 경쟁 시장. 영남대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남대학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커피숍이 있어요. 가장 큰 커피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타벅스일 겁니다. 스타벅스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거예요. D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카페, 봄봄, 캔버스, 커피왕,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은 개별 기업들의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을 다 수평으로 더한 거다. 그렇죠? 더한 거다. 그렇죠? 더한 거다. 자, 우선 하나만 D1만 빼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하나만 봅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해요? D1. 자기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 D1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MR1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D1 시장 수요 곡선이 직선이면 MR1은 그 밑에 중간 지점에 그려진다. MC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량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유는 어떻게 돼요? 가격 P1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량 Q1. 이 스타벅스 D1 기업 1을
이유는 어떻게 돼요? AC 곡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AC 곡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AC 곡선 한번 어떻게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볼까요? 우선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볼까요? 우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AC. 이렇게 되면 자, 중요한 사실. 이유는 TR-TC예요. 그렇죠? TR 정수입은 P 곱하기 Q예요. TC는 AC 곱하기 Q입니다. 왜 그래요? 자, 중요한 사실 자, 원래 AC는 어떻게 돼요? TC를 Q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C는 AC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렇죠? AC 곱하기 Q. 그렇죠? AC 곱하기 Q. 그래서 여기에서 Q를 꺼내면 P-AC 곱하기 Q가 됩니다. 파이는. 자, 파이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가 AC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Q1을 생산할 때 AC는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요게 총비용 TC라는 거죠. 그래서 이윤은 여기겠죠. 양의 이윤을 누립니다. 스타벅스. 그렇죠? 양의 이윤. 이게 양의 이윤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단기. 그렇죠? 단기. P 곱하기 Q. 이 전체가 TR이고 밑에 이게 AC 곱하기. 이 점이 AC잖아요. AC. 그렇죠? AC입니다. 단기에 스타벅스는 이런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 하나. 두 번째 기업.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업. 뭐 스타벅스라고 해도 되고 D라고 할까요? D1? D2라고 합시다. D2. 그러면 MR2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MC2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Q2. 가격 P1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이윤이 제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AC를 그려야 돼요. AC2. 왜 그래요? 딱 이 점에서 접해야 돼요. 왜? Q2를 생산할 때 AC도 똑같잖아요. P하고 AC하고 똑같으면 제로 이윤. 이 기업은 지금 제로 이윤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제로 이윤. 그렇죠? 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생산량에서 올라갔을 때 이 점에서는 AC가 여기였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AC가 여기 딱 접하네요. 제로 이윤입니다. 왜요? P 곱하기 Q 이 네모 AC 곱하기 Q 이 네모 똑같죠. 제로 이윤. 그렇죠? 제로 이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색깔을 달리합시다. 색깔 그대로. D3 세 번째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MR3 MC3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Q3 올라가서 P3. 자, 가격 P3를 받고 Q3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번째 음의 이윤을 얻는 기업의 AC 곡선을 어떻게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그려놔야겠죠. 그러면 Q3를 생산할 때 올라가 보니까 AC가 여기네요. 그렇죠? 그가 AC3가 되네요. 얼마만큼의 음의 이윤을 누려요? 이만큼의 음의 이윤이네요. 그렇죠? 음의 이윤입니다. 이만큼의 음의 이윤. 그렇죠? AC가 Q3를 생산하는데 AC는 AC3고 가격은 P3니까 AC가 P보다 높네요. 이런 기업들은 음의 이윤을 누립니다. 그렇죠? 음의 이윤. 그렇죠? 세 개 그림 차이점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단기입니다. 단기.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
이 시장에 모든 기업들이 이런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단기에. 가정입니다. D1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반응 때려치워야죠. 그리고 가서 돈 빌려다가 학교 근처에 다 커피숍 차려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D1, 스타벅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숍 차리면 스타벅스가 팔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 D1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A씨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D1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스타벅스가 팔 수 있는 양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새로운 커피숍들이 막 생겨요. 소비자들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네요. 그렇죠? 탄력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평평하게 이동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그래프. 그렇죠? D1 다시. 그렇죠? D1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제로 이윤을 누릴 때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아까 D1이 이거였어요. 자, 요것만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D1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 평평하게 D1 다시가 되겠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MR1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MR1 다시라고 합시다. 그렇죠? MC는 그대로 있겠죠? MC1. 가격 여기 생산량. 그렇죠? Q1 다시 언제까지? AC 곡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 D1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AC 곡선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죠? 들어와요. 더 이상 안 들어오죠. 이건 제로이니까. 그렇죠? AC1. AC 곡선 그대로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위에 있는 AC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D1이 D1 다시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약간 평행해집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죠?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제로 이윤.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경우. 아까 음의 이윤을 누리는 경우. 기업들이 이런 경우에 모든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음의 이윤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D3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D3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급해지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언제까지? 제로 이윤이 될 때까지. 그렇죠? 제로 이윤이 될 때까지. AC 곡선과 접할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로 이윤이 될 때까지.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 상태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독점적 경쟁에서 기업은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기업은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된다. 독점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 존재하는 한 새로운 기업이 계속 진입하게 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이윤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들의 이윤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는 반대. 그렇죠?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해야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